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아침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많이들 변화되고 있고, 또 그러면서 나타나는 모습들도 또 약간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이야기하고, 또 아직은 그래도 선택해 볼 만한 곳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볼게요. 제 영상을 맨 처음부터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들으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벌써 2년, 2019년 8월 7일이었습니다. 8월 7일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2년 1개월, 2개월 정도 돼가고 있죠. 이제 제가 이 시간 동안을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정확하게 2년 전만 하더라도 지식산업센터 시장은 지금의 시장의 규모하고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이런 열기의 규모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10분의 1 수준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 50분의 1 수준? 그 정도 될 만큼 그렇게 저변이 넓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일부 부동산을 조금 빨리 이렇게 월세를 받고자 했던 이런 사람들의 일부가 먼저 지식산업센터로 들어와서 투자들을 이렇게 시작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거 쪽 정책을 이렇게 투자를 못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의 생각도 물론 바뀌었지만, 이제 원래 지식산업센터를 사야만 했던 기업체의 생각들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원래 지식산업센터를 10년 넘게 이렇게 일을 해오다 보면 굉장히 그래도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심지어 저를 비롯해서 저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지식산업센터를 보는 시각을 조금은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은 감지가 됩니다. 이제 이런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지금 지식산업센터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 지식산업센터를 늘려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계세요. 근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부동산들을 많이 다뤄보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그래도 늘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그래도 한정된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강했던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보수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그 중에서 물건을 선택을 했다고 하면 사실 실수한 사람들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물건을 선택을 했고, 좋은 물건을 사서 불과 2년 전이지만 굉장히 득을 많이 보는 이런 구조로 사실 갔거든요. 이제 그렇게 투자가 되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모습은 투자자들도 투자를 많이 하려고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 기업체에서도 이제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실제 기업체에서도 사업으로 해갖고는 벌 수 있는 거가 한계가 있다. 사업을 병행을 하면서 사업 기반이 있으면서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해서 부동산 쪽으로 부를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대표이사들에게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증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플러스로 더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현업에서 이렇게 부동산을 중개를 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하고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여태까지는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분양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한테 주기 바빴던 그런 시절이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좋은 물건에 대해서는 스스로 취득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생각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저변이 늘어나고 있고, 생각이 더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음으로 인해서 참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이제 이런 시기에도 이렇게 많이 분양가가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분명히 지식산업센터 분양가도 올라가고 있고 단기간에 토지가도 많이 올라갔고 건축비도 올라갔기 때문에 분양가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제는 서울 시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이제 예전처럼 지식산업센터는 소액 자금으로 투자해 볼 수 있다라는 개념을 이제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제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안 됩니다. 너무 분양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소액으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어야만 서울 시내의 지식산업센터를 만져볼 수 있는 이런 시장으로 흘러가 버렸거든요. 근데 이런 시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또 틈새는 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 전체적인 흐름에 편향돼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저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들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고분양가로 가다 보니까 임대가가 따라가지 못해서 실질적인 수익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분양이 잘 되고 이렇게 사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이제 주거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시세 차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지식산업센터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정적으로 월세도 받으면서 또한 이렇게 충분히 시세 차익도 노려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은 많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전체적인 맥락은 저는 항상 그랬어요. 그래도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이 선택하는 물건이니까 기업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보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기업체가 움직일 수 있는 곳을 보는 것이 좋다라고 늘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거하고 맥락이 맞는 지역 쪽에서 아직은 가격이 조금 저평가되고 아직은 그 지역의 임대가로 인해서 수익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선택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이런 큰 아웃라인 안에만 들어가기만 하면은 투자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이런 시점에 대출이 그래도 되는 상품이 그래도 지식산업센터고요. 그래도 지식산업센터를 통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자금력이 많지 않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훨씬 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구도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봐서 투자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은 전체적인 시장이 생각들이 많이 변화됐고, 이제는 지식산업센터를 대하는 개인의 생각도 물론 바뀌었지만 지식산업센터를 실제로 사용하는 기업체에서도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기업체들까지도 지식산업센터로 유입이 많이 되고 있고 또 가려고 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조금 맥락이 약간 왔다 갔다 하고 핵심적인 부분들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요. 좀 이 정도로 대충 들어주시고 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할 것들이 있으면 추가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월 찬바람이 이제 슬슬 나고 있고 벌써 이제 가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또 영상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은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좀 해주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그다음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래야만 조금은 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저 같은 영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비춰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